자, 그러면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내 주식만 박살이 아니었네. 한국 증시 종목 82%가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모두가 현재 포모를 느끼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포트에 10개 중에 8개는 하락이란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포트를 짰는데 뭐 코스닥도 사고 뭐 했어요. 뭐 코스닥 전부 다 샀던 분들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10개 중에 8개가 하락이란 소리입니다. 포모 오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다. 자, 보니까 코스피가 한 달 새에 6,600선에서 8,100선으로 얼마가 올라갔어요? 24%가 한 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즉, 코스피가요, 올해 90%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코스닥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철저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삼전닉스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삼전닉스. 즉,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 10개 중에 8개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락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한 포모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뭐다? 그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나와가지고 수급이 막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총 몇 개냐면 2,764개입니다. 이 가운데의 82%가 즉 2,276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2,764종목 중에 2,276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5월 한 달.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거래일이. 예, 그 정도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중에서 상승 종목이요. 378개밖에 안 돼요. 오늘도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그죠? 예. 보합은 110개.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948개 중에서 784개의 종목이 하락했다. 즉 무슨 말이냐? 코스피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예요. 오늘은 젠슨왕이 다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봤던 그러한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부 조정이었어요. 전부 조정. 간혹 MLCC 관련돼서 코칩이라든지 원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잠깐 반짝 올라오고 나머지는 전부 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정. 그만큼 힘든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예, 힘든 시장이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총 1,816개의 종목, 즉 1,800여 개 중에 1,492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답니다. 이게 힘들죠, 그죠? 예, 이러한 시장이 됐어요. 철저하게 반도체와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극소수 이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죠. 자, SK하이닉스 지수가요. 한국거래소에서 KRX에서 거래소가 77.17% 급등을 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KRX 정부 이런 300 이런 보면 전부 다 상승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소형주들 내수업종 있죠. 중소형주랑 이거 KRX 중형 9% 빠졌고요. 소형주들 마이너스 11% 빠졌고 초소형주들 시가총액 500억 안 되는 종목들 그런 거 11.54%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77% 가고 그다음에 대형주들 막 28% 가고 반도체들 28% 갈 때 중소형주들 다 빠졌다는 소리예요. 한 달 동안.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왜 그러겠어요? 왜? 어제 또 변동성을 크게 가진 관계 있죠.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여러분? 일단 전쟁이죠. 지금 현재 전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종전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가도 조금씩 80달러대로 내려오고 좋은 분위기입니다만 개중에 또 이란과 미국 간에 또 서로 간에 좀 약간의 조금 또 싸움이 좀 있고 그죠? 때려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가. 그런 좀 노이즈들도 좀 아직까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 시장인데 결국에는 종전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종전이 돼서 유가가 다시 70달러까지 내려와 주고 그래야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되는데
여러모로 어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요. 기준금리 2.5%로 8연속 동결을 했어요. 물가 상승 고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조입니다, 기조.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신임 총재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체 또 금리가 낮기도 낮지만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회를 좀 내부적으로 좀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2가 많죠. 즉 연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즉 부동산에 연결하셨던 분도 많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B2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금리 인상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하셨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물가 상승, 즉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 동결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해서 2024년 7월에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그게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PI, CPI 굉장히 중요하게 또 보잖아요.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지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죠? 어제 이제 또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1,500원이잖아요, 지금. 1,500원.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뭐 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뭐 그저 올라가니까 뭐야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 거 팔고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점 원화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약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죠? 이것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신 총재님께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한 만큼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 미국이 3.75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2.5잖아요. 2.5. 그러면 1.25 차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내리면 안 된다고요. 갭 차이가 더 나면 안 돼요. 사실은 금리 인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약간 좀 방어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8회 연속 동결을 했죠. 더 빼면 안 되니까. 왜?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하는 없죠. 동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금리 차이 때문에 결국에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금리 동결, 즉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는 거죠.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냐면 대략 3분기 중 한 차례입니다. 그러면 3분기면 9월이죠, 9월. 9월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죠. 변동성 엄청납니다. 그러면 8월 15일이 뭡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해볼만 하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종목수를 좀 줄여 나가야 되겠죠. 안 그래요? 이거 신호 준 거 아닙니까? 신호 준 거잖아요. 9월 달이라고. 금리 인상. 7월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7월 달 또 동결일 가능성이 큰데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전문가가 모두 다 3분기 중 한 번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9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더라도 8월 말까지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제 또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그러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또 크게 가져갔습니다. 그죠?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쏠림이 되는 시장인데 일단은요, 여러분
뭐 또 10월 달에 뭐 그게 또 있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승강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하니까 일단은 힘내시고 우리 또 함께 뒤에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나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제 밴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다양한 자료들 올려놓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